네, 두구두구 저희 9시 5분이 되었네요. 그럼 우리 슬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하면 또 오실 것 같으시니까. 음. 자, 갑시다. 우와! 우리끼리 우와! 자, 다시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북푸푸 오기 유튜브 특강 시간이 돌아왔고요. 저희 뭐, 한 달에 한 번 이거 외에도 회의 시간에 한번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보면 반가운 게 우리 또 팀인 것 같아. 이게 또 팀만의 매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왠지 추석도 껴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왠지 자주 안 받는 것 같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또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리더님들 한번 소개를 먼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잠깐 짧게 하고 갈게요. 저희 팀은요, 북랜드라는 카페에 있는 협력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북랜드 북클럽 프로젝트, 줄여서 북푸프 클럽의 모임 리더분들이시고요. 제가 예전에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독서 모임을 하다가 혼자 열심히 하다가 너무 지겨워. 저도 이제 하나에만 좀 꽂혀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한 분야의 독서 모임만 하다가 그게 지겨워서 여러 개를 하다 보니 좀 힘들었죠. 제가 전문가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잠시 멈췄었다가 아 이런 거 나는 요것도 듣고 싶고 저것도 듣고 싶고 다양하게 듣고 싶은데 나 혼자는 다시 하라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그렇다면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모임 리더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게 된 게 북북푸였었고요. 다행히 지금 일기분들, 지금 북푸푸 리더분들로는 일기분들이신데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게 유튜브를 또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는 인사말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다른 모임 독서 모임 리더분들 소개를 살짝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발표 순서는 또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방법에 맞춰서 포유 경제 독서 모임의 리더분이신 우리 정은선 리더님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습관 성공 북클럽이라는 방장을 맡고 있고요. 거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의 느낌, 생각, 소감을 꾸준히 리뷰를 하면서 책으로 성장하고 책으로 습관을 만들어서 좀 더 멋진 나, 좀 더 아름다운 나, 좀 더 매력 있는 나로 살아가 보자라는 취지로 꾸준히 와. 책 리뷰를 하고 있는 정은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충분히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죠. 매력 있으시고 아름다우시고 어떻게 자기의 이 장점을 쏙쏙 뽑아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지 아, 멋지신 분. 감사합니다. 자, 이 다음에는 자 저기 들어가려면 미인들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니 미인이 아니라고 생각되셔도 저기에 들어가면 저절로 내가 미인이구나 알게 되게 해주는 북클럽입니다. 저희 미인 북클럽의 리더 박진주 리더님 소개 들어볼게요. 반갑습니다. 북투프 리더 1기. 저는 별나람을 맡고 있는 박진주라고 합니다. 저는 글을 쓰고 디자인 작업을 하는 힐링 디자이너이기도 한데요. 풍요롭고 힐링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커뮤니티 풍요힐링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방장이기도 합니다. 어, 자신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독서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거의 기본이기도 하고, 책이. 그래서 독서와 이제 디자인으로 아웃풋을 내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이고요. 저는 이제 춘희 대표님하고 은서님하고 우리 종숙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독서 모임을 오픈하면서 너무 든든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책님, 아름다운 저도 미인이 되면서 이제 책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미인 북클럽이고요. 이제 인생 책임자 하는 그런 거를 가치를 좀, 삶의 가치를 좀 알아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미니멀 라이프가 버리기만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씩 알려드리면서 재미있게 책을 읽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리정돈이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하신다고 했을 때, 나 다 못 버리는데? 이거 나 병적인 면으로 못 버릴 텐데? 라고 했는데, 이게 그, 버리는 거에 집중을 안 하신다는 그 말의 취지를 제가 지금 4기까지 함께 진행을 하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정리정돈
용으로 이 책만을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음, 책들을. 그래서 저의 틀을 또 깰 수 있게 해주셨던 멋진 리더님이셨습니다. 저희 북푸푸는 한 기수에 세 명의 리더님을 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우리 개인 사정상 못 오셨는데 저희가 또 빠뜨리고 가실 수 없죠. 그래서 소개는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충전 북클럽이라는 그 북클럽의 리더를 맡고 계신 이종순 리더님이시고요. 보험업을 30년 넘게 진행을 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건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분이시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건강과 관련된 독서 모임을 운영하게 되셨는데 그 리더님의 독서 모임 특징은 일단 마사지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혀를 독서 모임인데 끝나고 나면 얼굴이 뽀샤시해지는 보통은 약간 힘들어야 되잖아요. 얘기도 나누고 이러다 보면 근데 얼굴이 도리어 뽀샤시해지는 이런 또 경험도 할 수 있었고 또 뭔가 질문을 던지면 바로바로 탁탁 대답을 해주시는 걸 보고 아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다. 이 경력이 긴 거는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물론 실질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그 책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지만 그거 외에도 요새는 이제 마음과 관련된 왜냐하면 뭐 가족들이 아프면 멀쩡한 사람들도 같이 좀 아픔이 생겨진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는 걸 또 잊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 멋진 리더님도 계시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네,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번 제가 미리 질문지를 드려요. 질문지를 드리면서 이제 어떤 이제 독서 모임 리더분들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이제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네. 자, 네. 잠시만요. 제가 질문지를 아까 제가 그걸 보내다가 링크를 보내다가 잠시 사라졌어요. 제가 금방 찾아올게요. 또 이게 실시간의 묘미는 이런 거죠. 금방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런 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 찾았습니다. 자, 독서하는 시간, 왠지 모임 리더라고 그러면 독서를 하루 종일 할 것만 같은 이런, 약간 환상? 로망?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솔직하게 좀 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독서 모임 리더분들은 독서를 하루 동안에 얼마나 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포유 경제 독서 모임 리더이신 은선 리더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도 해보고, 점심도 해보고, 음, 저녁 때도 다 해봤는데요. 네, 가장 효과가 높았던 거는 역시 새벽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그때는 왜 아침.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음, 아무래도 일어나서 가장 에너지가 높고 집중력이 음, 가장 좋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새벽과 아침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아침에 우선적으로 산책을 하고 독서를 하는 습관으로 제가 아침 루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되도록 아침에 하자는 주의예요. 아침에 하면서 독서를 하니까 너무나 좋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주변이 조용합니다. 너무 음, 조용해서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음, 쓰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음, 좋았고요. 음, 그리고 에너지가 높은 시간대에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든지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어떤 책을 음, 읽든지 간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모르면 소리내서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아침 시간에 책을 읽으려고 하고요. 일정이 있거나 바쁠 때는 그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짬짬이 책을 시간 내서 읽는 편인데 되도록이면 아침에, 되도록이면 음, 새벽에, 되도록이면 좀 산책을 하고 나서 책을 읽는 것과 음, 산책하지 않고 책을 읽을 때의 집중력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음,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산책을 하고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 얘기 하셨어요. 산책을 하고 음, 나서 책을 읽어라. 훨씬 더 에너지가 높고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유명하신 모든 뇌과학자, 유명하신 책을 성공하신 분들께서도 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10분 동안 산책하고 나서 아침 시간에 독서를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독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음, 그분들 따라서 꾸준하게 되도록이면 음, 아침 시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음. 되도록이면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도 산책을 간단하게 하시고 아침에 독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궁금한 감사합니다. 게 있는데요. 그러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하시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익숙하셨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침에 어떻게 비몽사몽간에 책이 재미가 있고 그 재미없는 책이 읽고 싶었겠어요. 사람이 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 처음부터 책을 읽어야 하는 상황 음, 속에 저를 만들었고요. 음, 가장 즐겁게, 가장 재밌는 책을 제일 처음에는 쉬운 책을 골라서 책을 네. 읽었습니다. 이게 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음, 오늘은 10페이지만 읽고 오늘은 소주제 하나만 읽고 정리해야지. 저는 독서 끝! 음, 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책을 네.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톡방에 제 습관 성공 북클럽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4시 반이 되면 이미 읽었던 호유 경제 독서 모임 지정 독서책 읽고 소감을 남기고 제가 꾸준히 읽고 있는 매일 읽고 있는 고전책 마음 다스리기 책 그 책 읽고 간단하게 제 감상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거를 끝내면 뿌듯해요. 아, 너무 잘 보냈어요. 축하해요. 스스로를 축하할 수 있고 이 작은 성공으로 네. 이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저 스스로를 뿌듯해하고 너무 잘했어요. 칭찬하면서 저밖에 저를 칭찬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서 저를 무한 칭찬하면서 행복하게 아침 독서를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예, 네네네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니, 저는 새벽 모임을 운영하니까 저희 방은 유독 새벽에 조금 시끄러운 편이에요. 좀 활발하신 편인데, 거기에 늘 어김없이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면 책을 벌써 읽으시고, 그러니까 긴 소감을 남겨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이 남고, 은서님을 직접적으로 보신 분이 아니시면 누구실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저분입니다. 지금 북랜드에서 오신 분은 제가 저분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얼굴을 잘 기억하셨다가 아, 그 남겨주신 인사이트에 굉장히 뭐 많이 영향을 받으셨다,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단톡방에 신청해 주셔도 되고 함께 독서 모임에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하시고 독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갔다 오면 잘 것 같고 저희 애들이 늘 하는 얘기가 1교시가 제발 체육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체육을 하고 나면 피곤해서 뒤에 연결이 안 된다고 말할 때가 많아가지고 저게 어떻게 에너지가 저렇게 샘솟으실까 했더니 역시나 그렇게 또 하셨던 분들을 따라서 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결과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새로운 면을 저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미인북클럽 리더 박진주 리더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독서 언제 하시나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수련 독서를 도전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새벽 투신이시잖아요. 어, 저도 이게 좋다고 해서 새벽 기상도 도시는 3번이나 해보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눈에 책이 안 들어오고 쓰얗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이게 그래도 예전보다는 되도록이면 이제 오전에 좀 일어나고 나서 조금 그래도 잠이 깨지고 이런 다음에는 읽으려고 해요. 제가 이제 북클럽 리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우리 북크프 리더님들의 이제 제가 또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책 먼저 나는 읽어야지 뭔가 하루의 시작에 성취감을 좀 느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그래도 웬만하면 점점 단축은 되고 있지만 새벽까지는 아직 못해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오전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독서 시간을 그렇게 아직까지는 일정하게 못 맞췄어요. 맞추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읽히는 자세라든지 준비가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몸으로 깨달으니까 좀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1년 전? 뭐, 그렇게만 해도 책 한 권도 못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책을 읽으려고 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책이 일단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셋을 키우고 집에서 좀 많이 있고 제가 이제 섬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빨래 하다가 빨래더미 위에서 그냥 놓고 책 읽고
식탁에다가 막 한두 권씩만 놨어요. 저 눈에 보이는 데다가 일단 놨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책을 다시 조금 친해지면서 그때는 엄청 진짜 틈틈이 읽은 거죠. 켜놓고서 그걸 완독해야 돼 이런 것보다 일단 부담감을 줄이면서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이 시간대가 좋구나, 저 시간대가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새벽보다는 어쨌든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나서 좀 집안이 조용해지니까 그때 이제 막내 정도만 아직 어린이집을 못 가서 조금 살짝 뭐 간식 주거나 TV 볼 때 저는 저대로 저의 공간에서 책을 읽고 이런 거를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 은서님이 얘기해 주신 걸 보니까 저도 한번 새벽으로 한번 또 네. 도전을 해봐야겠다. 올해가 가기 전에. 독서 시간보다 그냥 나한테 맞는 시간 찾아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렇게 대답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시간이 우리가 크게는 뭐 오전, 오후 아니면 아예 밤에 야간 시간을 볼 수 있을 건데 이게 어느 시간대가 좋아요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모임 리더를 하면서.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다 해보세요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각자 사람마다의 이제 활용도가 높은 에너지가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뭐 하루하루씩 돌아가면서 한다? 그건 별 의미가 없으신 것 같고요. 한 달은 새벽 모임을 한번 새벽을 한번 해보셨다가 뭐 그 다음에는 아침이나 오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셨을 때 나한테 가장 맞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미라클 모닝이 막 유행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니신 분들도 미라클 모닝을 하겠다고, 아니, 1시에 주무시는 분이 미라클 모닝을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는 몸을 망치는 일이다. 그러시지 마시라 했더니 자기 혼자 도태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 다 새벽에 일어나면 밤은 누가 지켜요? 밤을 지키시는 분도 있으셔야죠. 그래야지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걸 해보시는 거는 별 문제가 없지만 해봤는데 체력의 문제도 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밤이 더 활동적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밤 시간을 활용하실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진주님도 한번 또 이렇게 또 들었으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들은 누구나 생기잖아요. 해보시는 건 추천드리되 해봤는데 영 아닌 것 같아. 나 체력이 너무 딸리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기존에 하셨던 대로 하시면 좋고 또 아이 셋 키우면서 저는 독서할 생각을 저는 아이 둘인데도 불구하고 독서해볼 생각을 1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돌이 이제 같이 두 돌 지난 아이가 있으면서 책을 읽다니 그때 읽은 책은 그림책이죠. 애를 위한 그림책만 읽고 오디오나 맨날 틀어줬지. 제 책을 읽을 생각을 저는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래할 때 저 가끔 인스타 이런 데 올리신 데 보면 빨래 더미에 책 놔두고 책 읽으시고 저분이 특이한 상황이라 이제 배 타고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시간에 또 바다 배경을 사진을 찍으시면서 책 독서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단톡방들에 사진이 올라올 때, 아, 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열심히 독서를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네, 독서하는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읽고 나면요, 보통 딱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와, 뿌듯해. 아까 은서님도 얘기했지만, 뭔가 나 한 것 같아. 내가 책을 한 권을 떼다니. 이거 딱 덮고, 책장에 딱 꽂는 순간, 싹 사라져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그걸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독후 활동이 뭐 거창하게 뭐 내가 서평을 쓰고 이런 독후 활동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 책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조금 남겨두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독서 모임 리더분들이시니까 좀 특이한 활용 팁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따로 질문을 여쭤나 드려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튜브 입장에 보신 분, 내지는 나추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런 거를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하셔가지고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도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신 우리 포유 경제 독서 모임의 정은선 리더님의 독후 활동 활용 팁 너무 궁금합니다. 얼른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독서한 내용을 글로 한 번 더 쓰다 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어땠는지 적다 보면 그 생각은 바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독서한 내용을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저는 꼭 기록을 해보셔라 라고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책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신의 감상, 생각을, 느낌을 중심으로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에게 있어 책을 리뷰하는 것은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리뷰를 쓰려고 하고요. 다만 저는 모든 책을 리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다음에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 책들로만 저는 선정을 해서 책을 리뷰를 하는 편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리뷰는 독서 일기예요. 우리가 그림 일기를 그리듯이 독서를 한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 들었던 문장 혹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를 간단하게 일기를 써보셔라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쉽게 세 줄 정도로만 짧게 해서 처음에는 독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라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독서 노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형식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틀이 있는지 찾아보아서 거기에 자유롭게 써도 참 좋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책의 내용을 한 번은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책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정리해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책 내용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책을 S24에 가세요. 그러면 책 S24에 가면 목차가 쭉 소개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목차를 복사해서 한글 파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차를 출력합니다. 출력한 다음에 제 옆에 놓고요. 책 옆에 놓고요. 챕터 1의 소주제를 읽고 소주제 옆부분에 그 목차 옆부분에 빨간색 볼펜으로 키워드 핵심 3개만 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소주제에도 핵심 키워드 3개. 목차 옆에 키워드 3개를 적는 것만으로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다 읽고 나서 이 책 내용을 구조화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책 내용의 핵심 키워드만 적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술술술술 말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읽었던 부분만, 밑줄 그은 부분만, 핵심 키워드가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간단하게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훨씬 수월하고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자신의 생각 한 줄, 혹은 실천할 점 한 줄, 어떤 점이 좋았는지, 왜 그게 좋았는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실천할 점을 적어보는 독후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주로 쓰는 도구 방법은 마인드맵으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마인드맵을 하기가 가장 좋은 이유는 어떤 내용이든지 그림으로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제가 그림을 엄청 못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라 너무 스트레스예요. 도와주는 가장 좋은 고마운 친구가 마인드맵 싱크와이즈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 싱크와이즈로 키워드만 핵심 키워드만 쉽게 정리하고 또 옆에 아랫부분에 간단하게 제 생각과 감정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인드맵으로 독후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싱크와이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 이렇게 독서 모임 때도 은선 리더님은 싱크와이즈로 하시거든요. 너무 잘 활용하시고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 다 딱 키워드 이게 하시는 게 습관이 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부분이고 저는 싱크와이즈 이렇게 키워드보다는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그렇게 적어놓고 정리를 하곤 했었는데 오늘 은사님 리더님의 이제 팁을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조금 더 구조화시키는 과정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고 아까 예스24 목차 긁고 와서 프린트에서 쓰는 거 완전 꿀팁이네요. 너무 좋은 꿀팁이어서 너무 좋았고 혹시나 나 우리 집에는 프린트기가 없어서 그걸 못할 것 같아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거 캡처 뜨실 수 있으면 캡처 뜨시면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거기서도 얼마든지 글씨 넣어가지고 또 나만의 것으로 자료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꿀팁 너무 네. 감사했어요. 네, 다음에 우리 미인부클럽 리더 진주 대표님의 독후 활동 팁 궁금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은서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좀 해봐야겠네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글보다는
좀 이렇게 디자인 출신이라 그런지, 보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 이렇게 많은 것들은 저는 기억하는 게 글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달의 독서를 들을 때도 간간히 보여드렸던 카드뉴스를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카드뉴스 이미지를 찾아서 뭐 한 문장, 뭐 한 구절, 딱 마음에 드는 두 개 정도만 저는 남겨도 내 마음에 스며들었으면 그 책을 다 흡수하고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책에 하나만 내 마음에 쏙 들어온 게 있으면 저는 성공했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만의 조금 취미 생활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만들었던 그 카드 뉴스들을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리곤 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다시 제가 파일을 볼 때, 그때의 감정이 조금 불러일으켜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내가 그때 맞아. 이 문장 이거 좋아했는데 이렇게 좀 인식하고 기억하고 추억하는 부분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뭐 요즘은 밀리의 서재에서도 이제 춘 대표님이 포스팅을 한번 올려주셨잖아요. 거기서도 뭐 완전히 다 디자인적인 게 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미지적으로 내가 나의 문장을 나의 것으로 갖고 싶어, 이쁘게 소장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미리 캔버스 워낙에 캔버 다들 이용 잘 하시니까 마음에 드는 거를 그렇게 저장해서 보관하시는 것도 그런 것들을 컷들을 여러 개 모아서 PDF를 만들면 그게 또 하나의 저의 이제 모음 책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분이 또 디자인적으로 되게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가끔 단톡방에도 올려주시는데, 우와, 어떻게 이 문장의 분위기에 딱 맞는 걸 저렇게 올리시지? 라고 이렇게 감탄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용보다 그 모양에 이미 한번 빠져가지고 내용이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그래도 다 댓글이 보통은 은사님이 이렇게 남겨주신 후기에는 어떤 문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남기는데 가끔 진주님 건 너무 예뻐요가 먼저 나오는 게 내용은 들쭉치고 너무 예뻐요. 이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지금 두리다님들의 특징을 보시면 윤선리다님은 아까 왜 구조화하는 싱커이즈를 활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독서 모임 할 때도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독후 활동이라고 나만의 방법을 정하신 걸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연결지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진주 대표님도 진주 대표님만의 그 아까 만드셨던 카드 뉴스를 물론 단톡방에 이제 넣어주시면서 다른 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분이 또 독서 모임을 하실 때도 그렇게 열어서 직접 읽어보게 하고 자신의 것을 읽어보게 하고 생각을 말씀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글만 남겼을 뿐인데 예쁘게 꾸며 있는 그 카드 뉴스를 보면서 제가 뭔가를 발표할 때 왠지 발표하는 맛도 나고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독후 활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임에 운영하는데도 멋지게 잘 사용하고 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저도 좀 독서 모임 운영한 지 좀 돼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한 건데요. 제가 지난달부터 이달의 독서랑 이제 인스프링 북클럽에서 퀴즈를 만들어서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더 드릴 무슨 자료가 없을까로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엔 단순하게. 그런데 이게 제가 왜 하루에 읽을 분량을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정해서 드리다 보니까 그 내용 안에서 제 기준에 요거는 하나쯤 꼭 기억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퀴즈로 하나씩 내서 매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가장 큰 혜택을 독서 모임의 가장 큰 혜택은 리더하고 가시는 거 아시죠?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저도 그 혜택이었어요. 저도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게 됐고, 여기에서 요거 하나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아까 진주 대표님처럼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지만 요거 중에 하나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거를 저는 이제 퀴즈로 내기 시작했는데, 그걸 또 취합해서 놔두니까 어떤 뭔가의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 같기도 했고, 내가 다시 제독을 했을 때도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읽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실 때 저처럼 매일 읽을 분량을 쪼개시긴 힘드시겠지만 왜 소챕터들이 있잖아요. 그 챕터를 내가 읽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퀴즈를 낸다 생각하시고 내가 문제 출제자다. 내가 수능 문제 음, 출제자다. 이런 음, 기분으로 문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아까 은선 대표님이 알려주셨던 그 목차 옆에다가 한번 문제를 적어놔 보시는 것도 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키워드도 있고 그것도 있고 이렇게 같이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활용 꿀팁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독서 모임 운영할 때 또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책을 선정해서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이 선정을 할 때 중점을 두시는 기준이 뭘까? 이걸 조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은 저희 다림구이스의 이 책이에요라고만 우리가 얘기를 밖에 안 하고 있지만 어떤 기준에서 내가 이런 책들을 선정하게 됐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한 바퀴 돌아볼까요? 포유 경제 독서 모임의 은선 리더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선정할 때는 아주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아주 많은 책을 보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합니다. 결코 쉽지 않고요. 그 이 책을 선정하기까지 책을 여러 번 검색을 하고요. 혹시 이 책보다 더 나은 책이 혹시 있지 않을까? 도서관부터 시작을 해서 미리 제 책을 다 훑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읽었던 책, 두 번, 세 번 이상 읽었던 책,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책, 모든 어떠한 사람이 읽고 나서 자신의 삶에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험 위주의 책, 구체적으로 작가가 경험에서 이루었던 결과물이 있는 책을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책은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뭔가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도움이 되는 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제가 하는 건 경제예요. 경제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책을 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꿀팁들이 들어있고 부자가 되기 위해 했던 고민, 경험, 실패담이 들어있는 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되도록이면 나도 반드시 실천해보고 싶다. 나도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동기 유발과 강하게 나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구체적이고 쉬운 꿀팁이 들어있는 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실행이 필요한 에너지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들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선 리더님 아까 들으셨죠? 그 독서 모임 책 한 권을 정하기 위해 두세 번을 읽으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검증된 책이면 믿고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주로 독서하는 시간이 새벽과 아침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땐 거의 하루 종일 읽으시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뭔가를 읽으시고 분야도 굉장히 하루에 다양하게 조금 읽으시는 편이거든요. 그게 아마 이런 독서 모임을 운영하거나 뭔가를 인사이트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남기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많이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선정해 주신 귀한 책 제가 이런 또 마음으로 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미인북클럽의 리더 진주 대표님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북크 일기를 하면서 이제 독서 모임을 첫 여는 거예요. 북클럽을, 저만의 북클럽을.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항상 즐거웠고, 든든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선정 기준 이런 부분도 사실 춘 대표님이 조금 미리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언지를 주셔서 그때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미리 항상 어느 정도는 저는 최 대표님 뭐 여섯 분까지도 뭐 이렇게 막 고민하신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 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후보군을 선정하고 저도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하는데 저는 제가 섬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 날씨에 민감하거든요. 날씨, 계절. 어, 그게 중요해요. 사람 마음이 엄청 거친 바다를 볼 때랑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햇빛 져가지고 잔잔한 바다를 볼 때랑 저의 마음이 많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계절, 그 달, 그 궁합이 좀 맞는 책을 선정하는 편이 좀 더 강해요. 1순위예요. 요즘은 여름인데 너무 더워. 이런데 너무 복잡하고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미니멀 라이프인데 좀 심플하게, 가볍게 살고 싶어. 가볍게 읽고 싶어. 이런 쪽일 땐 좀 에세이 쪽으로 했었었고, 음.
지금 이번에는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계절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제 겨울 맞이 전. 다들 누구나 아마 좀 싱숭생숭하는 그 가을의 계절에 이때다. 이 정리 마인드를 제대로 그렇게. 이번에야말로 이때 딱 저는 이제 늘 계속 막 버린다, 버린다 이건 아니지만 할 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군도마리라는 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다 하면서 이제 계절의 영향과 저가 이제 이분은 다들 알만하시고 그리고 다 그런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겠고 저는 그런 기준으로 책을 이번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독이라기보다 이분의 이 책을 선정하면서 그 앞전에 있던 책들도 같이 구매를 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보는 편이거든요. 가장 최근 작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앞전에 유명한 책 이름보다는, 그게 함축돼서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쉽게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저는 핵심을 봐서 이 책을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을 뒀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유명한 책을 고르시기가 마련인데, 앞에 내용들을 더 통합해서 또 나온 책들을 이 최근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하셨다는 걸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졌고요. 새로운 궁합이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궁합과 음식 궁합 들어봤지만, 제가 또 계절과 책 궁합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또 저분이 또 특이한,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계절과 그 달에 해당되는 것과 또 책의 궁합이 잘 맞는 거를 또 선정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나 좀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끔은 만약에 독서 모임을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도 늘 이게 쉽지 않아요. 책 선정하는 부분이. 나는 이렇게 뭐 은선 대표님처럼 두세 번 읽고 저렇게 나름대로의 뭐 고민을 해서 책을 선정해서 내지만 누구한테나 다 좋아하시는 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놓으셔야 돼요. 내가 선정했다고 다 좋아하진 않을 거야. 좋아하는 분들만 함께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놓으시면 독서 모임이 아주 재밌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책 선정이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독서 모임은 너무 좋은데 이걸 운영해서 그런 걸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선정하는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실 경우는 독서 모임을 에라이 모르겠다. 나 너무 힘들다 하고 접으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선택권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줘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달의 독서라는 거에서 제가 그런 현상이 생겼었어요. 저는 너무 좋은 책이라 했는데, 그 책은 별로고 어렵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어떤 분이, 저 이 책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기 시작하셔서 옳다구나 해서 전 덥석 잡았죠. 그때부터는 제가 추천 도서를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투표를 겁니다. 투표를 거셔서 가장 많이 원하시는 책으로 제가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선정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제가 미리 책을 읽어보거나 미리 살펴보거나 뭐 아니면 제가 읽었던 책이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었던 책은 저도 생소한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제가 이걸 어떻게 조금 해석해드리고 이끌어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나왔던 게 이제 제가 퀴즈 아까 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퀴즈가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선정을 하고 다른 저희 말고도 많은 독서 모임 리더분들이 그렇게 고심을 하시면서 선정을 하고 있다. 이런 고충도 역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리더분들에게 이제 일반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5기가 내일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가 원래는 유튜브를 조금 더 일찍 진행하고 했었었는데, 저희 중간에 추석 연휴가 워낙 길게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내일 진행하는 거를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고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또 들으시면서 저 모임 한번 참여해 봐야 되겠다. 가을이니까 한번 좀 도전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포유 경제 독서 모임에 50대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이분 멘토님께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을 읽고 멘토님께 직접 강의도 듣고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장 좋았던 거는 역시 실천입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노력을 방향을 바꿔볼까라고 시작을 해서 책 속에서 해답을 찾고 책대로 따라서 1년 6개월 만에 25억 이상의 돈을 벌므로써 정말 대단하게 실천을 하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50대 전업주부가 50대 알바를 했던 주부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끝끝내 노력을 해서 그 방법, 재테크 방법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책입니다. 아마 어떤 분이 드시든지 50대가 되면 노후에는 어떻게 할까? 너무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아이들은 크고 있으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데 어떨까?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 교육비도 너무 비싸고 재테크 실패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방법을 모르는 60대.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어렵고 두려운 엄마나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방법은 저처럼 새벽 독서셨어요. 매일 부자가 되겠다고 외치시고 아침마다 새벽 독서를 하면서 시작을 하셨고 그 책에서 알게 된 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정말 부자가 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분이 했던 그 교육 프로그램대로 천천히 따라해 보면서 저도 부자가 되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노력이 정말 소중하구나 깨달을 수 있었고, 이분대로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5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50대 중반들에게,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기가 해왔던 그 길을 꾸준히 알려주고 있고, 역시나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퍼서 알려주고 계시는 꿈꾸는 서여사님 책 50대 도전에서 부자 되는 법 이 책으로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고 인생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조금만 바꾸면 자기가 노력한 대로 얼마든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이 책으로 즐겁게 실천해 보시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정말 좋은 결과, 행복한 부자가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두께 어느 정도 됐나요, 리더님? 굉장히 네, 중요하게 두께요. 책 두께 어느 정도 되세요? 책 두께는, 네. 이건 책은 네. 별로 두껍지 않고 270쪽인데 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 읽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음.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읽고, 나도 어. 할 수 있겠다.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 40대 후반 다 되어 가는데 50대에도 도전해서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 책은 제가 필수 교과서로 한번 꽂아놓고 늘 볼 생각이 있네요.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우리 미인북클럽의 진주 리더님, 본도마리에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정리의 힘 책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 곤도마리님은 아마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도 유명했었고, 시키지 않으면 버려라. 이거는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그런 관련된 영상들도 좀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정작 저는 그 책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전 것까지 다 하면서 이제 읽어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두께는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얇지는 않아요. 그 안에 있었던 엑기스들과 함께 응축돼서 그런 것 같고요. 보기는 옛날 책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렇게 작지는 않더라고요. 글자 수가. 그래서 보기는 편하고 또 핵심적인 부분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을 이렇게 컬러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도 봐도 뭔가 그 핵심 메시지는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저는 이번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가을이고, 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버리기를 그래도 이번엔 정말 중점적으로 1순위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1순위고, 두 번째가 물건들 다 재정을, 예. 그거 두 가지만 해도 뭐 삶도 달라지고 정돈법 뭐 한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게 없다. 정리는 축제다. 자기도 매일매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하니까 이거다 한 거예요. 저도 또 하고 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 셋 키우면서 아시죠? 흘린 거 또 닦고 뭐 이런 거 반복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번에 제대로 흡수하자. 정리 마인드를. 그리고 아마 내가 물건을 지금 버리지 못한 게 있다면 그 안에 나의 어떤 추억이거나 과거 버리지 못한 어떤 그런 미련 그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번에 좀 털어내고 또 가볍게 3단계 또좀 변화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선정했고요. 어, 그게 제일 좋았어요. 설레지 않으면, 설레는 것만 남기라는 거예요. 적립법 중에. 그러면 나는 어떤 거를 나의 공간에서, 물건에서 설레임을 갖고 있나? 이거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버린다라는 어떤 스트레스라기보다 이번에 한번 내가, 어떤 거를 나는 설레어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 공간에 하잖아요. 물건이 많고 그러면 음, 이제는 정말 미련을 떨쳐내고 과거를 청산할 부분을 청산하고 좀 가볍게 새로 태어난 것처럼 한번 저도 더 열심히 같이 함께 하려고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아까 곤도마리 님이 일단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라. 거기부터 겁을 먹었는데 그 뒤에 말이 더 무서웠어요. 진주 리더님의 작정을 했습니다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내가 이 집을 이사를 가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자 시작했지만 근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겨울이 돼가지고 11월, 12월이 돼서 내년을 위해 준비 이게 왜 청소를 해야지가 특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미리 해놓고 내년을 맞이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지만 조금 무섭습니다. 조금 무섭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제 배경화면이 바뀌었죠. 처음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리더님 중에 한 분이 더 계세요. 에너지 충전 북클럽에 이제 이종승 리더님이 있으신데 오기 때 진행할 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은 드려드릴게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책이고요.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요거는 요분이 약간 아프신 상태에서 그런 경험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쓰셨던 에세이 같은 책이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과 관련된 거는 몸이 건강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우선 건강이 해져야 몸도 이제 건강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지난 기수부터 4기부터 하셔가지고 이제 마음과 관련된 걸로 마음 건강을 챙기시는 책으로 이제 준비를 해오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진주도 리더님 왜 웃으실까요? 뭐 버벅거린 게 있었을까요? 뭘까요? 너무 무섭게 했나요? 갑자기? 네, 이번에 무서웠어요. 챌린지는 없습니다. 독서 모임이에요. 즐겁게 책 읽을 겁니다. 설레는 어, 물건 나왔긴 할 거예요. 제발 그래 주시기를. 겁안 먹도록. 그래보고, 이제 제 것도 살짝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국면대에서 이달의 독서라는 걸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거는 진행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추천해주신 책으로 지금 이번에 선정이 된 도서고요.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책이고 신간책이에요. 제가 이전에 강원국님의 이제 글쓰기 관련된 책은 몇 번 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글쓰기랑 말하기가 같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분은 어쨌든 연설문이나 이런 걸 또 쓰셨던 분이시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법에서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어른답게 말합니다 제목이 되게 좋았어요. 과연 내가 아이들에게 어른답게 말을 하고 있나? 쟤네가랑 똑같은 수준에서 내가 지금 티키타카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가끔 애들이 저한테 엄마 유치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쟤네 수준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점에서 뭐 또 막 다양한 왜 엄마들 이야기 뭐 엄마들의 말버릇 이런 거 책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크게 안 와닿더라고요. 읽을 땐 너무 좋은데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써먹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화가 나면 일단 뭐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른답게 말하는 법을 알려주신다 하니까 또 색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요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풋풋 리더님들의 이제 오기 책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오기는
9월 30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달의 독서는 10월 2일부터, 10월 2일 수요일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독서 모임이 없어요. 저는 독서 모임을 따로 진행하지 않는 챌린지 형식의 독서 모임이고요. 다른 분들은 마지막 주에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시는 독서 모임이니까 그거 착각하시지 마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건 다 했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아, 또 정은님이 또 거짓말을 남겨주셔서 또 빵 타주셨던 거군요. 혹시 계시는 분 중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작정하고 멘트가 너무 무서웠다니까요. 그렇지만 저분이 무섭게 하시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질문이 안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저희 또 즐겁게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요. 벌써 일요일이 다가버렸어요, 여러분. 벌써 10시네요. 저희 애들 표현으로 어떤 생일이 마지막 끝나는 느낌이라고 저희들 맨날 얘기를 마지막 끝나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요번 다음 주는 다행히 퐁당퐁당 노는 데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큰 상태라 저도 같이 쉴 수 있어서 좋은데 이제 준주님이라든지 애기들이 어리신 분은 더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시던데 그렇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그래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기도 하니까 이제 월요병도 극복하시는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남은 시간 2시간, 남은 2시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북부부 리뷰더님들 북클럽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 또 이 시점에 또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못 들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또 각자 리더님들 방에다가 실시간 유튜브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